대부분 사람들이 소개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리고 그 이상을 보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하세계의 그 밑에 지하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등급을 나누고 회원들에겐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팅 어플 회사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이 주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반응이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연애 코치가 아니라 온라인 소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알아주시고, 원래 소개팅 어플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남녀 사이에 매니저가 개입해서 주선하는 매니저 추천형, 회원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자율 매칭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웬만한 어플은 이 자율형일 거고 저는 매니저형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소개가 본 적도 여자한테 소개가 본 적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소개팅 어플 사람들이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정답은 진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코로나 때까지 소개팅 어플은 매우 호황이었다가 지금은 과금 시스템, 유령 회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탈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어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 따단, 메타인지와 프로필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조금 불편한 주제이긴 하지만 대부분 겪는 과정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 어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대부분 많은 기대를 하고 들어옵니다. 내 머릿속에 이상형을 그리고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면 생각보다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아무한테도 픽을 못 받는다 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이성의 픽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눈이 높다는 소린가? 그럴 수도 있고 온라인 소개의 함정일 수도 있죠. 일단 온라인 소개는 되게 간편합니다. 띡띡 누르면 바로 소개가 진행돼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이 경쟁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일단 회원가입을 할 때 이상형을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적으라니까 고양이상의 키는 165 정도의 인서울대학 출신 직장인 여성?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이때 매니저가 이런 여성 만나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답은 노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겠죠. 이 말이 뭐냐? 텍스트와 사진으로 사람을 판별할 땐 무의식적으로 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전 남자친구가 인서울이라서 만난 건 아닐 거고 키가 180이라는 이유로 만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모든 매력을 단절한 채 텍스트와 사진으로 판단할 때는 그 두 개를 굉장히 빡세게 본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온라인 소개에서의 매력은 오프라인에서의 매력이랑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소개에서의 매력은 뭐냐? 사진, 직업란, 키,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자기소개. 이거예요. 오직 이걸로만 승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매력이 있든 목소리가 좋든 그런 건 추호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소개를 받으면 나만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아니 내가 오프라인에서 이 정도로 까인 적이 없는데 이 어플 좀 이상하네. 그쵸?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그거는 온라인 소개랑 나랑 잘 안 맞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내 매력이 사진과 텍스트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플 탓하기도 좀 애매한 게 소개라는 게 결국 양쪽 다 오케이를 해야 만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강제로 누구 데려와가지고 야 너 이제부터 얘 만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결국 매칭이 되고 안 되는 건 어플의 역량도 아니고 당신의 평소 매력도 아니고 온라인상의 프로필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갖는 것, 프로필 세팅을 잘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이 현실 나 받아들이겠어. 내가 이 정글에서 한번 살아남아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입만추 세팅을 잘 해놓은 분들은 솔직히 이성을 쉽게 잘 만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만추에서는 사진 스펙 빼고는 다 버리셔야 돼요. 아, 나 성격 되게 좋은데? 이런 얘기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자, 회사 입장에선 회원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의 상중하 급을 나눕니다. 아니 네가 뭔데 급을 정해? 그쵸? 기분 나쁘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소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카리나한테 제 프로필이 자꾸 들어간다고 해봐요. 카리나? 바로 탈퇴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소개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리고 그 이상을 보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하세계의 그 밑에 지하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등급을 나누고 회원들에겐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상의 매력 점수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연애 시장에서 점수를 매길 땐 이성이 원하는 기준이 곧 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요?
당연히 외모겠죠. 그리고 남자들이 외모를 더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필을 세팅할 때 여자는 사진 70, 나머지 30, 남자는 사진 50, 나머지 50. 이 정도 비율로 중요하고 20대 초중반 남자는 여자랑 비슷합니다. 사진 70, 나머지 30 정도. 그래서 가끔 남성분들 중에 나 테토남이라 사진 그런 거 없는데 이러고 셀카 한 장 띡 찍어서 올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점수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민감한 게 남자랑 다르게 여성분들은 이거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T적 사고 100% 가동해 보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있을 때 내가 조금 이쁘장하다, 인플루언서 정도는 아닌데 어디 가서 번호 좀 따인다, 이 정도의 외모, 키랑 상관없이 5에서 6, 좀 더하면 6.5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뭐냐, 내가 셀카로만 3장 올렸다? 약간 아쉽죠. 근데 전신이 보이는 킬링샷, 즉 몸매가 드러나는 남이 찍어준 사진이 하나라도 있다, 이때 6.5에서 7까지 갑니다. 이분들은 거의 막힘없이 소개가 가능하고 온라인 소개가 좀 재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관리를 좀 한다 싶으면 무조건 전신샷을 약간 라인이 드러나게 찍으면 좋아요. 단 여기서 클럽이나 파티 이런 데서 찍은 걸 올린다? 매칭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달려드는 남자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너무 흔녀다, 솔직히 대놓고 이쁘다고 말을 못하겠다, 4에서 5.5 사이인 것 같고 이 구간이 편차가 엄청 커요. 나를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매칭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녀 불문으로 진짜 이쁘거나 잘생기면 뭘 해도 매칭이 되거든요. 근데 평범한 구간에선 옷 스타일, 키, 자기소개, 고양이상인지 강아지상인지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또 남녀 불문하고 눈 높은 사람이 이 구간에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게 사진에서 확 티가 나야 됩니다. 특히 이 구간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방어 기제 있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어떤 마인드냐면 아니 내가 소개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좀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수동적으로 해도 알아서 남자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생긴 애를 못 만나요. 왜냐? 여기는 정글이니까. 나랑 비슷한 수준의 다른 애가 마음먹고 프로필을 빡세게 꾸미면, 게다가 만약에 그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먼저 남자를 고른다, 그냥 주말마다 새로운 남자랑 노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그래서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회가 많아요. 근데 이 적극적이라는 게 난 남자가 좋아요, 난 남자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프로필은 급한 티가 안 나게 설정을 해놓고 그냥 자기가 먼저 고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구간. 재미를 위해서 천상계 얘기를 해볼게요. 7.5에서 9까지 이 구간은 그냥 인플루언서입니다. 실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외모라는 거예요. 이 구간은 얼굴만 이뻐서는 절대 못 가고 그 풍채가 모델의 느낌이 나야 돼요. 사진을 보자마자 와, 이게 찐으로 나옵니다. 즉 전신 사진은 필수라는 거겠죠. 키는 큰 분들이 많은데 여자는 키가 절대적이진 않아서 160 초반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직업은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천상계에 175 이하가 거의 없어요. 있다면 직업이 파일럿 정도는 돼야 돼요. 그만큼 여자는 키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성분들 중에 제가 키가 작아서 키 큰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 경험상 키가 적당한 남자들은 여자 키를 안 보는데 키 큰 남자들은 여자 키를 좀 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닌데 키를 볼 거면 그만큼 외모를 좀 덜 보셔야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무튼 천상계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분들은 프로필 넣으면 그냥 다 됩니다, 보통.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들은 이쁜 만큼 눈높이가 높을 거 아니에요. 맞는데 엄밀히에게서 7.5 이상에서는 천장을 바라봐도 그 갭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소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최고 윗단계 9에서 10은 뭐냐? 인플루언서 외모에 직업까지 대기업이면 그게 9에서 10.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진짜 소수입니다. 박탈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들어보니 프로필이 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자의 좋은 프로필 예시를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진 70, 나머지 30 정도 중점을 두면 좋고 보정한 티가 잘 안 나는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먼저, 전신샷이 그 뒤를 이어가는데 카페, 여행지, 필라테스 등등 다양한 연출을 하면 좋겠죠. 단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티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의도랑 상관없이 그냥 남자들이 그걸 싫어요. 그리고 전신샷은 내 분위기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몸매가 뛰어나지 않아도 나랑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보여주면 온라인상에서 매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진을 올린다 개념이 아니라 연출한다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사진들로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한다, 이런 개념으로. 특히 그중에 선한 이미지가 제일 좋고 웃음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포커스 아웃된 사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키는 솔직히 2-3cm 정도는 올려도 상관없는 것 같고요. 내가 만났을 때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기소개에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소개해달라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소개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고 자기소개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지성 같은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개념이 차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일이 바빠서 누굴 만날 여력이 없었는데 여유가 좀 생겨서 용기 내서 가입을 했어요. 좋은 사람과 이쁘게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만 적어도 확 개념녀 같아지면서 카톡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상대방한테 든다는 거죠. 자, 이번엔 남자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남자분들은 메타인지를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일단 잘하는 건 직업적인 거. 예를 들어 변호사가 나보다 뛰어나니까 여기서 내가 밀리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외모에선 메타인지가 확실히 박살나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 넘쳐요. 매니저들은 다 얘를 5라고 평가하는데 지 혼자 당당하게 7이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서 예외인 건 평소에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나 인플루언서의 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제외.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기본적인 미적 감각이 있거든요. 평소에 사진도 많이 찍고 이래서 시각적으로 뭐가 좋은 건지를 느낌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게임, 일, 미래 걱정 이런 거 말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외모적인 메타인지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웬만하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다시 웬만하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여성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솔직히 내가 얘보단 낫다 라고 생각하거나 비등비등하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고 야, 얘가 낫냐 내가 낫냐 이걸 여사친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와 나는 경쟁자라고 생각도 안 해본 애가 고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처음엔 굉장히 빡치거든요. 근데 괜찮아. 우린 극복해야 돼. 내가 얘보다 미치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그 친구의 옷 스타일, 사진 구도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즉 이성의 시선과 내 시선의 간극을 줄이자. 그럼 남자의 프로필은 어떻게 해야 좋냐? 사진 50, 나머지 50이라고 했죠. 즉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외모뿐만 아니라 골고루 본다는 뜻이고 어찌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니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 하나. 20대 초중반 남자다? 이분들은 사진 70, 나머지 30.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20대 초는 잘생기면 되고 중반부터는 피지컬도 좀 본다. 그래서 20대 후반 여성이 좀 어려운데 20대 후반부터는 여성들의 기준이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모에서 체형, 성격, 분위기 이렇게 다채롭게 변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때까지도 얼빠인 사람은 얼빠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맞출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중 핵심을 관통하는 매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안정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감은 경제력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풍겨지는 바이브 같은 거예요. 사회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연상이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20대 후반 여자 시선에서 보면 남사친들을 볼 때 20대 후반의 남자일 거 아니에요.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아니면 취준생이에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때 연상을 한번 만나면 어떻게 되냐? 직업도 있고 할부지만 차도 있고 조금이라도 돈을 모은 것 같아.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비교가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 생각인데 20대 후반의 남자는 약간의 성장통을 겪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 3년 뒤에 당신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너무 열받아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 커리어와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화이팅! 할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남자들이 연출해야 할 건 뭐다? 나는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거 사진에서도 텍스트에서도 이것만 무진장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매칭을 했을 때 돈 많은 사업가보다 공기업, 대기업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아니면 만나지도 말라는 건가? 아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안정성을 끌어올리자. 일단 사진에서 잘생겨 보이려고 하는 거 노노, 액세서리 노노. 꾸미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티가 나면 그게 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감이 없는 자연스러운 사진, 내 자아가 온전해 보이는 그런 사진, 스타일은 무조건 댄디하게, 스트릿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추가하자면 특별한 취미가 드러나는 사진이에요. 이게 진짜 킬링입니다. 여성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이 있다. 땀을 닦고 있는 크로스핏 사진이 있다. 유기견 봉사하고 있는 사진이 있다. 당신 지금 결혼 준비하세요. 핵심은 나 잘생겼죠? 이게 아니라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균형감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키는 뭐 2, 3cm 정도는 올려도 되고 가 아니라 대부분 다 올려요. 안 올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직업란은 재수없어 보이는 그 직전 라인에서 그럴싸하게 예를 들어 회사원 이렇게 쓸 거 컨텐츠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컨텐츠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대방은 몰라. 그래서 온라인 소개는 약간 거품이 껴있다는 생각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색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소개에 이거 들어가면 좋아요. 나는 내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진취적인 남자라는 걸 남자다운 척 말고 세련된 신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몇 년간 일을 하면서 때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쉬는 날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은 없지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세팅을 사진 텍스트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차가 있는 분들은 착히 보이는 사진 제발 쓰지 마시고 취미란에 드라이브 4글자 쓰세요.
나 차 있는 남자예요. 이거 돌려 어필하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남자 쪽도 천상계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남자 쪽 천상계는 20대와 30대를 나눠야 하는데 30대부터는 무조건 직업이 좋아야 합니다. 전문직이 최고고 아까 말한 대기업, 공기업 뭐 이런 것들. 돈 잘 버는 사업가는 약간 취향 타요. 키는 여성들이 막 180 이상의 남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175 정도 이상이면 괜찮아하는 것 같고 173도 좋게 보는 분들 계셔요. 근데 여자가 키가 크다? 당당하게 180 해달라고 하죠. 일단 이 구간은 몸 관리는 기본으로 돼 있는 거고 바디 프로필 있는 분도 좀 있어요. 학력은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직업이 좋으면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학력을 보는 여성분들도 있긴 해요. 클래식, 음대 이런 계열 분들이 학력을 많이 보고 인서울 아니면 아예 안 받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사진, 그 다음 키, 직업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 학력, 그 다음 자기소개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건데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이 좋아야 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20대 중반까지는 댄디한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175 이상의 마른 체형 강아지상. 끝! 이렇게 말하는 저 소개팅 가서 엄청 까이고 오고요. 자신감이 죽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연애와 결혼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높고 할 일은 많죠. 그럴 때일수록 노력해서 이성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매니저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았던 순간은 매니저님 덕분에 저희 결혼하게 됐어요. 이 말을 들을 때였어요. 물론 익명이라 그들은 저의 존재를 모르겠지만 저 혼자 간직하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물론 빌런들도 있습니다. 다음엔 빌런 편을 만들어 볼까?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넘겼습니다. 개꿀띠. 혹시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